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지 하다가 10시 정각에 또 썰방 하긴 했네. 여러분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참 명절날 제가 방송은 하지만 사실 명절날 방송하는 게 좀 매번 부담스러워요. 저는 명절날 여러분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명절날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휴를 가지고. 이번 설 명절은 5일 쉬잖아요. 수요일까지 5일 쉴 텐데 뭐 연차를 쓰신 분들은 뭐 목요일 금요일 연차를 썼다고 치면 뭐 이번 주 내도로 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길게 쉬는데 길게 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나한테 푸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한테 푸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좀 그런 사람들이 보였죠. 이게 명절마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다분히 보여. 명절날 유독 신세 한탄하고 자꾸 뭔가 해달라 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요. 평소보다. 뭐 장건강님도 아시겠지만 저 아까 방금 봤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못 봤던 사람이잖아. 갑자기 명절에 와가지고 자꾸 조르고 해달라 하는 거 보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 고달프게 살 것이다. 힘들게 살 것이다. 아까리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사람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절대 그걸 사람한테 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괜히 사람한테 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데미지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트릴로지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아프리. 우리나라 이게 진짜 많죠.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아프리. 네. 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웃겨. 난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합병이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도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열받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한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고참한테 갈굼받으면 괜히 밑에 이제 후임한테 푸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군대에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직장에서도 왜 위에 상사한테 털리면 밑에 직원한테 푼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밖에서 뭐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푼다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가 시댁에서 달린 걸 남편한테 푼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릇이야 버릇.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이 바뀌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감정적 스트레스 주는 쪽을 모르더라고.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냥 당연한 경우 많아요. 당연한 게 아니죠. 제일 바보 같은 시죠. 사람한테 푸는 것 자체가 제일 바보 같은 시죠. 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푸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괴로운데 그 괴로운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좀 뭐라고 좀 힘들게 하면 이 사람 정말 내 싫겠다.
근데 얼굴 보는 거 싫겠다. 나 같은 사람이 인간을 보겠냐. 이런 생각은 안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스라이팅 같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응? 무슨 어디서 열받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괜히 어떤 지배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푸는 경우 많잖아. 그게 좀 심화되면 이제 반복이 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잖아요. 응?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스트레스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사람한테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사람한테 많이 풀고 나도 솔직히 없다고 얘기 못하겠어. 나도 그런 경우 많은데 유독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난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뭔가 어디서 받은 스트레스 사람한테 푸는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거고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고 유독 한국 사회에서 사람한테 힘들어하고 갈등 빚고 시달리고 하는 경우가 왜 많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모르고 그냥 사람한테 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상당수는 자존감이 올라갈래요? 올라갈 수 없어요. 이런 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는 쪽은 너무 힘들어요. 왜 아버지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어디서 뭐 일하다 일 안 풀려가지고 그걸 가족한테 풀면 그걸 받아들이는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가정 폭력 당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 퇴근 시간이 무서워. 밥 먹는 시간도 무서워요. 언제 어떤 일로 나한테 뭔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잖아. 뭔가 일하다 스트레스 받은 거를 뭐 애인한테 푸는 사람이 있어.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애인한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 풀 줄 몰라. 스트레스 풀 줄 모르기 때문에 술로 푼다거나 알코올로 푼다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푸는 거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해결한 능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어떤 곳에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 스트레스 받을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눈치도 많이 주고 경쟁도 많이 하고 비교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스트레스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해결법이나 자구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늦은 밤에 어? 주사 부리고 그러다 시비 붙고 하면 싸우고 아니면 그걸 핸들 잡았다 음주운전 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면 뭔가 이제 사람한테 받은 걸 가족들한테 푼다거나 친구한테 푼다거나 애인한테 푼다거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일상화돼 있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해. 뭐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야.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좀 문제가 뭐냐면 어떤 누가 봐도 나쁜 거야. 나쁜 건데 이걸 다수가고 있으면 일반적인 것처럼 돼버려요.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것도 뭐 술 먹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 거야. 많으니까. 근데 이상한 거죠.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주장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디 범죄나 나쁜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사람한테 푸는 것 자체가 나쁜 건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많아. 나쁜 것들을 다수가고 있으면 나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나쁜 건데 절대 다수가 하면 나쁜 게 아닌 게 돼버려요. 당연한 게 돼버려요.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다수가 투기를 하니까, 영끌을 하니까 나쁜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 정강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한테 풀지 마요. 사람한테 풀면 받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여요. 인간 군상을 안 보여. 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이걸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해가지고 뭔가 악의 받침으로 열받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풀고 해결한다. 그럼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음. 당하는 사람만 힘들고 정작 하는 쪽을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는 가스라이팅이 너무 깊숙하게 여러 분야에서 너무 조밀조밀하게 다 들어가 있어. 이놈의 관계 때문에. 관계, 아니면 뭐 위아래 문화, 사하관계, 이런 거, 뭐 계급관계. 이런 거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침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공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많잖아. 인간관계 힘든 게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 일 때문에 시달려가 욕먹는 경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 뭔가 어떤 사람이 열받는 게 있으면 그걸 사람을 통해 이용하니까. 특히 내가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게임하면서.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술도 푸는 거예요. 사람한테 푸는 거죠. 술과 사람으로. 근데 이걸 절대 다수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고 당연하게 보이잖아. 왜 드라마 같은데도 뭔가 밖에서 악에 바치거나 힘든 게 있으면 뭐 편의점 그 파라솔 같은 데서 이제 맥주 한 캔 따고 포장마차 술 먹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뭔가 당연하다는 것처럼.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뭔가 내가 밖에서 힘든 게 있어도 그걸 사람을 통해 풀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 제일 나쁜 거야. 어릴 때 뭐 가정폭력을 당해봤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 뭐 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 당해보신 분 알 거예요. 이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걸 뭔가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당한 사람은 얼마나 치욕적이고 괴로운지를 아실 겁니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가정폭력 같은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학습화돼서 대물림 되거든요. 학습화돼서 대물림 돼요. 가정폭력을 받았던 사람이 커서 이게 너무나 학습화돼 버렸다고 해서 자기가 크면 안 해야 되는데 크고 나서 또 하는 거야. 똑같은 입장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날인데 사실 설날이 좀 뭐 달갑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뭐 설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즐겁다거나 무조건 이게 어렸을 때처럼 뭐 세뱃돈을 많이 받는다 하지 못하잖아요. 세뱃돈 줘야 되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저도 세뱃돈을 줘야 돼. 네. 조카들이 오면 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아. 저도 설날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뭐 설날 돼봐야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쏟아붓냐 말이야, 나한테. 어? 점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뭔가 그 역지사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자기는 정상적인 거고 자기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점점 사람이 뭔가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짐승과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라고 하면 보통의 상식과 보통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보통 이론이라고 하면 내가 사람한테 뭔가 악에 바치는 게인데 그걸 사람한테 풀면 그 사람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어야겠죠. 사람한테 푸는 방식이 아닌, 술로 푸는 방식이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힘들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으면서 남들한테 좀 실수를 했다거나 뭐 그런 기억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안 하시는 걸로 지금부터 저는 약속하기로 합시다. 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람한테 풀지 않기로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2022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